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각계와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 저한테는 흥미로운 정보였는데 여러분한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저는 더 재밌는 주제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재밌는지 더 재미없는지 더 어렵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올리기 전에 업로드하기 전에 그리고 오늘 오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싶었어. 이 내용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이제 뒤에 가서 할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자기 개념이란 말 들어봤죠? 자기 개념. 영어로 하면은 self concept가 될 텐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죠? 흔히 뭐 자, 뭐 에고, 자기 인식, 자기 개념 뭐 이렇게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단어들이 다 뭐 큰 차이 없이 다 대동소이하게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내용, 이게 이제 자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내용 지식이 있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그 내가 갖고 있는 내용 지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느냐. 달리 얘기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느냐 싫다라고 생각하느냐,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돼요. 자, 금방 질문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중간에 저 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펜이나 뭐 이런 걸 한번 재보세요. 중간에 있는 원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죠. 그런데 달라 보여요. 왜 이러냐? 뭐 얘기할 필요 없이 가장자리에 있는 원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니까 이것이 크기가 같지 않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자기 개념. 자기 개념에 따른 나가 호불호라고 생각하는 그 정석과 결국은 내가 오롯이 혼자서 무인도에 그냥 똑 떨어져서 날 때 그냥 무인도에 똑 떨어져서 났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소위 통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얘기하는 그런 자기 개념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결국 나 자기 개념은 엄마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출생해서 계속 사회적인 상호관계 하면서 그것이 점점 사회화가 넓어지면서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인지가 발달하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내 자신에서 생각하는 인지적 내용이나 정서적 내용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원과 같아요. 내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 그 내용도 내용이고 그에 따른 정석가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해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그에 따른 호불호라는 것이. 이렇게 주변 맥락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니까 이 원이 분명히 똑같은데 달라 보이는 것처럼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대상, 이 수업에 가는 것도 그렇고 저에 가는 것도 그렇고 이 학교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 남자친구 없어서 모르나? 어쨌든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렇고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렇고 엄마에 대해서 그렇고 가족에 대해서 그렇고 정치에 대해서 그렇고 국가에 대해서 다 우리가 보는 대상이 뭐 있는 그대로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착시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방식대로 본다. 그 나의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맞부딪힌 환경 속에서 나의 몸과 뇌 안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형성된 내용에서 보는데 그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시각각 순간순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하는 것도 보면 착각이고 우울해서 내가 나는 어쩌다 착각인 거죠.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얘기한 저도 늘 흔들려요. 왔다 갔다. 그게 결국 내용은 다르지 않다면 왜 내용이 다르지 않냐면은 이건 이제 그에 상응하는 지금 시각계와 관련된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제가 만약에 이러한 그 원기둥을 여기다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 놓는다면은 세워 놓는다면은 눈을 볼 때 분명히 이쪽이 작고 저쪽에 있는 주황색 원기둥이 커 보여요. 그렇다면 제가 그걸 집어 본다면은
이걸 집을 때는 아무래도 저것보다는 손이 작게 나가겠죠. 작아 보이니까. 저쪽을 집을 때는 손이 더 크게 나가겠죠. 아니면 이 화면에 이것을 이렇게 지름으로 집는다 해도 좋아요. 막대기를 해도 좋고. 이거 실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실험적으로 당장에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이렇게 여기서 집어보세요 해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지금 저기처럼 촬영을 한 다음에 서서히 천천히 돌려보면은 손은 맨 처음 시작할 때 둘 다 똑같이 가요. 몸은 안 속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언어적으로 의식하는 그 내용은 주변 맥락에서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똑같아요, 늘. 그런데 주변하고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사건에 대해서 나는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똑같다는 것이 뭐 어제랑 지금이랑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중에 나는 나 모습대로 있는데 우리는 주변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속기 쉽다는 거. 하지만 지금 여기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제가 손을 뻗을 때 그걸 탁 촬영해서 보면은 손가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작은데 생각보다 크네, 큰 줄 알았더니 작네,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할 때 몸은 속지 않아요. 그게 우리 뇌가 갖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오늘 수업의 결론은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하면은 생각은 속지만 몸은 안 속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도 그렇고 매 순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려면은 행동을 보는 게 더 타당해요. 말하는 거나 맥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내 기분이나 그걸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즉 삶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정확하게 나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때 상대방에 의해서 얘기되어지거나 상대방의 기분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분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그건 오판하기 쉬워요. 그런데 얘기한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그렇게 늘 착각하고 속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착시 본 것처럼 이것이 커 보인 거 작아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것하고 그죠? 늘 착각하지만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예요. 결론 다시 얘기하자면 행동은 속지 않는다. 행동이 더 정확하게 나의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남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그에 대해서 기분이 어떤 것, 그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매 순간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타당하고 상대방도 그래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론을 이미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그죠? 뇌를 지금 아래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쳐다볼 때 지금 안구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이 그림과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망막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시신경은 결국 망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신경세포 중에 신경세포 중에 신경절 세포의 축삭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시야라는 것이 있다. 비주얼 필드. 비주얼 필드 시야가 있는데 좌우 반반을 나누면은 이 좌측 시야는 우측 1차 시각 필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측 시야는 좌측 1차 시각 필로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해서 1차 시각 필로 들어갔어요. 1차 시각 필로 들어갔는데 그 1차 시각 피질 여기 이제 후두엽에 지금 여기 1차 시각 피질 이렇게 되어지죠. 지금 요것이 임하고 요것이 뒤통수니까 이거는 왼쪽 뇌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되겠어요. 이 중간에 가장 깊은 주름, 중심구 이런 것들이 있고 전두엽 중에서 더 앞쪽은 전전두 피질, 전전두엽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안구 그중에서 망막에서 출발한 신호가 1차 시각필로 갔다가 1차가 있다는 얘기는 2차, 3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1차 시각필로 갔다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시냅스를 통해서 1차에서 2차 시각피질에 있는 세포로 또 신호를 전달하고 또 2차 시각피질에 있는 세포는 또 전기 신호를 통해서 3차 시각피질에 있는 세포로 또 신호를 전달하고
그 중간 시냅스에서는 신경전달 물질 작용하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진행하면서 제가 한 2번 정도, 한 번 정도 얘기했지만 세포 한 개당 시냅스를 맺고 있는 숫자가 적게는 1000개, 많게는 10만 개까지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얘기하고 어쨌든 많아요. 그런데 1000개의 그 시냅스가 다른 세포 하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 저 녀석에서 수많은 세포로부터 오는데 나 하나 세포 입장에서 보면 그 시냅스가 10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차에서 2차에서 3차 넘어갈수록 그러한 수렴되어지는 정보가 각 세포들마다 수렴되는 정보가 점점 부과되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처리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본다라는 경험도 하고 아까 그 원의 경우처럼 그죠? 색깔도 보고 형태도 보고 그리고 크기도 보고 그것이 움직이는지 정지했는지도 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요? 제가 보는 것을 통해서 손을 뻗는데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만약에 나무로 만든 뭐 어떤 그런 원기둥이라면 그걸 손을 이렇게 집을 텐데 이 집는 행동도 이거 보는 것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는 걸 통해서 뭐 만지고 그죠? 던지고 뭐 그죠? 잡고 이렇게 하는 이것도 지금 오늘 시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결론을 얘기했듯이 그러한 행동들은 아까 제가 표현을 빌어서 안 속는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잘 속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시각계와 관련된 안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안다는 것과 내가 행동하고 반응한다는 것 사이 차이는 다른 감각에도 다 적용되어지고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정석과와 관련된 느낀다는 것은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착각이 많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행동하는 것은 끊임없이 전진적으로 변하지만 그런 내가 안다는 것처럼 그렇게 휙휙 바뀌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보가 처리되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두정엽적으로 정보가 이렇게 처리되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는 화살표를 해놨지만 이 방향으로 세포들이 시냅스 해서 정보가 이쪽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시각 2차 시각 피질, 3차 시각 피질 지나서 쭉 진행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배측 경로 또는 배측 흐름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도서 스트림이라 부르는데 번역할 때 이거를 흐름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경로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도슬이 바로 배측이란 뜻인데 배측은 우리 이미 얘기했지만 이 배자가 등배자거든요. 그래서 등선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다 해서 배측이라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뇌하고 척수가 직각을 이루지만 네 발로 다니는 동물들은 뇌하고 척수가 일직선을 이뤄요. 뇌가 있고 척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다른 네발 동물들은 척수와 뇌와 척수가 이런 일방향으로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뇌와 척수가 이렇게 해서 90도로 꺾여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등이라 하면은 등선에서 이어진다 해서 이걸 배측이라 얘기하고 이 배 있는 쪽에서 이어진다 해서 이 아래쪽을 복측이라 얘기를 하는 거야. 복측. 이거는 배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배측 경로로 해서 저리로 진행하는 시각 정보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복측 경로로 해서 측두엽적으로 진행하는 시각 정보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화살표 표시했지만 저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세포들이 시냅스 하면서 정보들이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계는 이렇게 두 개의 병렬 처리가 이루어져요. 저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원이 더 커 보이고 작게 하는 데 관련되고 저것 중에 하나가 더 커 보이고 작게 보이더라도 나의 손가락은 항상 일정하게 나가게끔 만드는 데 관여돼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요 그림은 조금 전에 그 봤던 그림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제일 뒤쪽에 1차 시각 피질. 이 그림도 지금 그 왼쪽 뇌의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제일 뒤쪽 1차 시각 피질. 거기 보면 B1이라 써놨죠. B1. 그죠? 이게 비주얼 콜텍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콜텍스는 바로 대뇌 피질. 이 B를 따서 1차 시각 피질에서 B1 이렇게 쓰는 거야. 2차 시각 피질은 B2, B3 해서 뭐 B 몇십 번까지도 이렇게 구별해요. 자, B1에서 배척 흐름. 저기는 제가 이제 배척 흐름이라 써놨죠. 이 그림에는. 아까 그냥 경로를 해놨는데. 그래서 저것이 어디 부정엽 쪽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척 흐름이라 해서 척두엽 아래쪽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복척 흐름. 여기서는 하척두 피질이라는데, 척두 피질 중에서도 아래쪽으로 향한다 해서 하자를 붙인 거야. 두 경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중심고랑, 아까 전두엽과 두 정엽을 나눈 중심고랑 표시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 부분이 바로 배외척 전전두 피질을 보여주는 거. 여기는 배자는 빠졌지만 여기다가 여러분 배외측이라고 그렇게 적어 넣으셔도 무관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외측이라 했죠. 이것도 배외측 전전두 피질인데, 바로 이 배외측 전전두 피질하고 지금 복시각과 관련된 정보가 배척 흐름으로 전달되어서 처리되는 그 부분하고 화살표가 해버려서 양방향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복척 흐름으로 가는 이 정보하고 또 배외측 전전두 피질 양방향적으로 주어져 있죠. 결국 이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 관여하는 수준까지 정보가 이렇게 처리되어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바로 그때서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만큼 전전두 피질이 발달하지 않은 다른 동물들, 우리처럼 언어적 의식을 가지고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능력이 우리만큼 진화되지 않은 동물들도 분명히 본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경험은 하죠. 그래야지만 이 도망을 가고 잡아도 먹고 숨고, 그죠? 집도 찾아가고 뭐 또 뭡니까? 짝짓기도 하고 새끼도 기르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본다는 것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 처리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만큼 전전두 피질이 발달되지 않은 녀석들도 분명히 본다는 것이 있고, 본다라는 우리가 본 시각을 통해서 그 녀석들이 행동을 할 텐데, 그 녀석들은 우리만큼 자기들이 뭘 보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우리만큼 자각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는 것이 다른 동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생존에 있어서, 구국적 생물학적인 생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서 뭐 내가 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뭐 좋다 나쁘다라고 느끼는 그런 의식적인 경험이 분명히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달리 살아가는데 적응적인 요소는 있지만 다른 동물들하고 다 포괄해서 보자면은 상대적으로 그것은 우리만 특화된 전문화된 기능이고, 그리고 생존에서 적응한다라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그것은 부수적으로 덧붙여진 거지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없더라도 다른 동물들은 다, 그죠? 먹고 마시고 도망가고 싸우고 짝짓기하고 새끼나고 기르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결론 부분에 얘기한 그것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내가 소위 안다, 나는 어떻게 느낀다라고 내가 자각하는 의식보다는 바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가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데, 제가 그거는 내가 손가락을 벌릴 때 그것이 똑같이 벌리는지 어떤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작심삼일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존중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뭐 좋다 나쁘다, 타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쟤는 좋아 싫어, 뭐 매력 있어, 혐오스러워 얘기할 수 있을 테고, 나한테 얘기하자면은 같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자면 자기 존중감, 자기 존중감에 의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생각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순간순간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냐 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속담으로
작심삼일. 나는 스스로 이제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이뻐, 나는 건강해, 나는 잘났어, 똑똑해 생각하지만 그게 쉽게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면 그게 쉽게 잘 안 바뀌는 것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내가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타인을 볼 때도 그렇고 그죠? 그러한 행동, 삶을 보라는 것이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그 뇌와 관련된 책인데 나는 결심하지만 뇌는 속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작심삼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나는 결심하지만 소위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그러한 내용상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한 예로 그것은 결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뇌는 속지 않는다.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는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인지적 내용, 정서적 내용, 즉 내용이나 그런 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기분에 의해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행동과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내가 조절할 수 있겠죠. 이 모르면 늘 그냥 작심삼일 아니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늘 내가 내 자신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자, 요 밑에 설명만 읽고 좀 쉬었다 하죠. 시각정보의 두 흐름. 자,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제가 아까 두 흐름 중에 어떤 것이 원이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하는 것 관련되고 어떤 것이 똑같이 손가락이 벌려지는지 여기 답이 나와요. 읽어보면 금방 알겠지만 답을 얘기하자면 저 배척 흐름, 두정엽 쪽으로 가는 쪽이 내가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내가 모르지만 행동은 그 대상에 맞게끔 타당하게끔 하는 그러한 정보 처리를 배척 흐름, 두정엽 쪽으로 가는 것이 담당하고 이 복척 흐름, 척두엽 쪽으로 가는 이쪽 정보가 아까 동그라미가 더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거나 하기도 하고 색깔도 내가 인식하게끔 하고 모양도 인식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시각과 관련된 그 내용들은 다 이 복척 흐름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거기서도 착실한 게 있었죠. 자, 여기 설명 읽어보면 웅거라이트와 미시킨, 이건 이제 처음 연구한 학자가 될 텐데 시각 정보의 흐름이 B1, 1차 시각 피질에서 두 개의 지류로 갈라졌다가 외척, 즉 배외척 전전두 피질에서 다시 합쳐짐을 발견했다. 복척, 즉 복척 흐름 혹은 지각을 위한 시각 흐름은 그 지각에는 지금 형태도 볼 수 있고 그죠? 색깔도 볼 수 있고 크기도 크기나 형태나 대동소이한데 볼 수 있고 그것이 움직이는지 나로부터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이 복척 흐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각을 위한 시각 흐름은 형태와 사물 제인 제인 알아본다는 거예요. 리코그니션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 혹은 행동을 위한 시각 흐름은 목표물의 위치를 찾고 그리고 운동 행동 아까 이 짚는 것 아니면 그것이 실제 그런 어떤 나무로 깎은 원기둥이라면 그걸 손으로 잡는 것 바로 그런 운동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손가락은 속지 않는 것은 배척 흐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이 하나는 커 보이고 작아지는 것은 복척 흐름과 관련된 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상이한 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죠.